저는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는데 강의 같이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가 상위권에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첫 달 매출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짝퉁 올렸다가 네이버에서 메일이 날라오는 거죠. 팔면 안 되는 거 팔았다고 내리라고 덜덜 떨면서 막 내리고. 저희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남들이 성공했다고 해도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더 이악 물고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오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쿠팡도 하고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데 입점해가지고 제 물건 올려서 판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시간이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이제 출근하신 거예요? 좀 아까 출근해가지고 점심 먹고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출근은 보통 몇 시에 하세요? 원래는 저 아침 일찍 하거든요. 애들 학교 보내고 바로 나와요. 그래서 9시 전에 출근을 원래 하는데 오늘은 치과도 가야 되고 개인적으로 가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좀 늦게 출근했어요. 자유롭게 스케줄 조정하시면서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죠. 저는 온라인 쇼핑몰 하기 전에는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 제 마음대로 치과도 이렇게 가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떤 일을 했어요 원래? 원래는 그냥 일반 회사 다녔었고요. 거기서 해외 영업도 하고 구매도 하고 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쇼핑몰 운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와중이었는데 회사에서는 별로 그런 걸 고려를 해주지 않잖아요. 아이를 봐야 하니까 힘든 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버티다가 안 되겠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찾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게 된 거죠. 온라인 쇼핑몰이면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제품들을 좀 판매하시는 거예요? 책상도 팔고요. 문도 팔고요. 이런 문. 자전거 반품받은 건데. 다양한 걸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여기는 혼자 쓰시는 사무실인 거예요? 저는 직원이 몇 명 있는데 다 재택으로 알바 형식으로 하고 있는 분들밖에 없고요. 사무실은 비슷한 일 하시는 대표님들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일단 주문 들어온 거 확인하고 주문 처리를 좀 하고요. 저는 알바분이 상품 올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 마켓에 전송하고 그런 일들 할 예정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 열심히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통관 번호를 좀 달라고 해야 돼요. 저는 구매 대행을 하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해외에서 물건이 오려면은 개인 통관 번호가 필요하잖아요. 안 주신 분들한테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와서 봤더니 주문이 17개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17분들한테 통관번호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문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일일이 한 명 한 명 문자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게. 그리고 고객님들이 문자를 보낼 때 네이버 판매자입니다. 개인 통관번호 보내주세요. 이러면 안 믿잖아요. 요즘 스팸 문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님 네이버 어디에서 주문하신 무슨 상품 주문이 잘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관번호 보내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 이름 바꿔서 적고 이런 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이다솔님부터 보내면 되거든요. 보낼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템플릿을 통관번호 요청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문자 발송을 누르면 문자가 가요. 엄청 간단하게 업무 시간을 줄이신 거네요. 저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주문이 생기면은 그거를 처리하는 것도 노가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려고 여러모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잘 되고 계신가요? 잘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제가 열심히 안 해도 매출이 막 유지가 되거나 가끔은 또 많이 나오는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통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5천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매출 기준으로. 순수익은 1,500 이상 돼요. 이게 마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하는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이 마진율이 잘 안 나오는 사람도 한 20%는 나온다고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셨던 건가요? 첫 달 매출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3개월 정도 됐을 때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순수익을 벌기까지는 1년 걸렸습니다. 3개월 만에 1,000만 원 매출이면 잘하신 건가요? 그게 잘한 거예요. 저는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는데 강의 같이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가 상위권에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보통은 상품을 올려야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상품을 못 올려요. 힘들다고. 근데 저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퇴사를 하시고 네. 구매 대행을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떼다가 판매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떼올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노트를 하나 판다고 해도 노트를 뭐 1,000개씩 2,000개씩 사다가 놓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물건을 사더라도 쌓아놓을 공간도 없어요. 그게 좀 문제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일단 구매 대행은 재고가 필요 없이 고객님이 주문하면 그때 가서 카드로 구매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딱 없더라고요. 그리고 쿠팡 같은 데 입점해서 팔면 되니까 가게 임대료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들은 돈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거기 때문에 물건값은 들어간 게 없고, 통신판매업 등록하는 거. 사업자 등록은 공짜지만 여기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려면은 통신판매업이라는 걸 등록해야 되는데 그게 1년에 4만 얼마. 근데 제가 또 마침 비과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반값 할인. 그래서 그 돈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상품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손으로 하긴 힘들어서 프로그램을 썼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비가 들어갔어요. 한 달에 한 10만 얼마. 초반에 시행착오 같은 거 쓰셨어요? 시행착오 많이 있었죠.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짝퉁 올렸다가 네이버에서 메일이 날라오는 거죠. 팔면 안 되는 거 팔았다고 내리라고. 덜덜 떨면서 막 내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 같은 일을 내가 해보겠다 했을 때 가족들 반응이나 이런 건 좀 괜찮으셨나요? 가족들은 반대했죠. 저희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남편이 돈 버는데 당분간 내가 좀 집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남들이 성공했다고 해도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더 이악 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저희 남편이 퇴사를 했죠. 사업이 잘 되셔서 이제 남편분께서 퇴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진 않을 거고 일단은 회사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남편 20년 동안 다녔거든요. 회사를. 제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 남편. 그럼 지금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매 대행도 상품 올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다른 방식으로 배워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게 리미트가 있잖아요. 임원 달고 사장 되고 이거 아니면은 한정적이고 맞아요. 정년퇴직도 있는데 딱 그게 지금 없어진 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상품을 팔았어요. 근데 이게 파손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 올라오면은 제가 이렇게 봐요. 한국에 와가지고 파손난 거 발견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판매자가 저희 배송 대행지로 물건을 보내줘요. 꼼꼼하게 검수를 해주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판매자한테 이야기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돼요. 중국 구매 대행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중국 내에서 이런 걸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8개인가 산다고 해가지고 주문을 넣어야 해요. 클릭해서 결제 누르면은 되는 거예요. 고객님이 많은 수량을 비싼 금액으로 사는 경우에는 견적서라든가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고객님이 오케이 하시면 계산서 발행하고 고객님 저한테 현금 입금해 주시고 제가 239만 원에 견적을 했고 여기거든요. 239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그냥 하지 않고 판매자한테 할인해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쿠팡에 올라가 있는 거 깎아달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돼요. 깎아주라고 제가 보낸 거거든요. 이게 한국어로 다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9시 이후에 결제를 하면 15% 할인가가 되나 봐요. 타오바오라는 구매 사이트인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중국인들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약간 쿠팡처럼 없는 게 없는 그런 네. 사이트네요. 그럼 중국어는 전공을 하신 거예요? 어학연수를 갔다 와가지고 의사소통에 무리는 없을 정도로 하고 있긴 해요. 요즘에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저 말고 다 중국어 못해요. 우리 남편도 못하고 여기 계시는 대표님도 못하시고. 그러면은 3년 반 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변화를 느낀 게 어떤 점이세요? 회사 다닐 때는 내가 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시키는 일을 하고 월급을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내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게 달라졌어요. AI가 되게 핫하잖아요. 회사 다닐 때는 그런 게 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지금은 저거를 접목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 업무에 적용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걸로 바뀌셨네요. 마인드가. 그렇죠. 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보통 하루 스케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세요? 저는요 하루 종일 일해요. 구매 대행 업무 자체는요 금방 끝나요. 문자 보내고 주문하고 배송 대행지에 신청서 좀 쓰고 그거 하면 끝이거든요. 물론 이제 상품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알바한테 맡겼으니까 제가 하루에 구매 대행 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거를 되게 많이 배우고 시도해보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강의를 듣고 있는데 챗GPT랑 기타 AI 툴을 활용해서 내 사업의 수익화를 하는 방법,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지만 AI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과연 지금의 내가 하는 구매 대행 방식으로 향후 몇 달 뒤에도 똑같이 수익이 계속될 것인가? 그건 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신 건 아니시고 혼자서 다 하셨었잖아요. 그때는 업무가 어떠셨어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일을 했는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애들 챙기는 것도 시간이 들거든요. 낮에 하루 종일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애들 오면 간식 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또 바짝 일하고 다시 학원 가고 하면 바짝 일하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다 노가다로 하다 보니까 무리가 와가지고 병원도 가기도 하고 여기 아대 차고 이랬어요.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거예요? 네, 반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보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자동화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면은 크몽에 개발자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의뢰를 해서 가격이 괜찮으면 진행하는 거지. 그러면은 업무 시간이 몇 시간 주신 거예요? 제가 주문 처리를 매출 3천만 원 정도일 때 6시간 했어요, 하루에. 근데 지금 제가 그거보다 훨씬 매출이 많아졌는데도 1시간이면 끝나요.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CS라든지 반품 교환 이런 문제들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반품 들어온 거는 우리 남편이 타려고 하고요. 사실은 반품 이슈는 중국 구매대에서 가장 허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객님한테 반품 사유를 여쭤봐가지고 고장이 나거나 한 거 아니면은 쓰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요. 깎아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파손이 됐어요. 혹시 깎아드리면 쓰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쓰겠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못 쓴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럼 초보자가 시작한다고 하면은 바로 손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초보자가 해도 요즘에 완전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시중에 있는 거 쓰더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초보자니까 구매 대행으로 무슨 상품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에 뭔가 가장 큰 금액으로 판매한 것도 쓰신가요? 770만 원짜리가 제일 큰 거 같네요. 잡지꽂이였는데 세금 계산서를 770만 원으로 끊었어요. 120명 대량 주문이죠. 대량 주문 건들이 가끔씩 들어오면은 되게 편하게 돈을 버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구매 대행을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전에 제가 초보자 때 생각해보면 시간을 짬짬이 내가지고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게 너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시간이 될 때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 아이 키우고 계시는 엄마분들이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이 되니까 학원비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에서 시간 날 때 조금씩 하면은 50만 원, 100만 원은 그냥 벌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을 시작하겠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겠다는 의지? 이게 한번 시작하시면은 처음에 세팅을 막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하고 마켓에 입점을 하고, 이거를 일단 하고서 프로그램을 써서 상품을 올리느라고 프로그램을 또 세팅을 해요. 요거를 상품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루한 거예요. 너무 지겨워요. 단순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꾸준히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초보자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하루에 50개 정도씩 상품을 올리라고 제가 하거든요. 2시간, 3시간 정도 하루에 써요. 2달 전에 강의 들으신 분이 한 800만 원 나왔어요. 첫 달 만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려면은 매출이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 500만 원 매출을 낼 때까지 2-3달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점검을 해봐야죠. 제대로 된 상품을 올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잘 안 팔리는 거, 슬리퍼 이런 거 올려서 돈 안 된단 말이에요. 비닐하우스를 팔아야지. 유튜브에서 쉽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건 쉬운 건데 그게 순식간에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쿠팡에서 로켓 그로스 하잖아요. 그로스가 더 어려워요. 상세 페이지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구매 대행은 그런 건 필요 없나요? 광고도 안 하고 상세 페이지도 그냥 중국 사이트에 가져와서 번역을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해주거든요. 그거 그대로 올려요. 오늘 팁 많이 주시는데요. 그러면 부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외 구매 대행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편이신가요? 저 완전 추천하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일단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들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동화가 돼야 돼요. 자동화가 안 되는 부업은 힘들어요. 이거 두 가지가 강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매 대행은 처음에 상품 찾고 그러는 거는 프로그램이 해주고요. 상품을 올리는 거는 알바를 써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문 처리는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거 써서 자동화를 하면은 내가 부업으로 충분히 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괜찮죠. 그럼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버티질 못해서 그러는 게 맞는데, 이 생각을 하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J커브라고 하거든요. 뭐든지 초반에는 내가 투입하는 양에 대비해서 성과가 낮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와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땅을 막 파는데 조금만 더 파내려고 하면은 금광이 있는데 딱 그 앞에서 멈추는 거지. 어디까지 가야지 그게 요 상승 곡선인지를 초보자분들은 잘 파악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면은 내가 계속 고민하다가 딱 여기서 그만둬. 근데 누군가와 같이 하면은 계속 갈 수 있어. 그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지금 한 2,000명 정도 돼요.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해요. 수다도 떨고 구매 대행 이야기도 하고 트렌드 얘기도 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이루고 싶으신 목표나 꿈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이거는 최근에 생긴 꿈인데요. 월 1억 매출 해보고 싶어요. 제가 못 해보고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최고 매출은 그럼 얼마 정도 찍으셨었어요? 5,700만. 아직 멀었죠? 거의 2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J커브라고 제가 했으니까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구매대행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유튜브에 인터뷰를 할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사람의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하게 되면 기회도 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청자분들도 기회가 오면 붙잡으시고 여러 가지 도전들도 해가면서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촬영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